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부가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예산 중 정부 사업을 제외한 2조 1천억 원을 자치단체들의 공모를 받아 배정하기로 하면서 강원도가 국비 확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지역 밀착형 생활 SOC 공모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는 다목적 체육관과 도서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화, 관광, 체험시설을 말합니다. 정부는 올해 8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 중 2조 1천억 원을 공모로 배분합니다. 예산도 상반기에 65%까지 조기 집행합니다. 사업비의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오랜 수건을 해결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한 발 앞서 움직이면은 또 최소한 다른 시도만큼, 다른 시군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 이제 바쁘신 실장님, 과장님들 모신 거고. 강원도는 일단 컨벤션 센터와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 드론 스타디움 조성 등 46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은 일찌감치 별도의 추진단을 신설해 정부 공모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사업들은 이미 이전부터 계획되고 추진되어 온 것들입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쉽게 말해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지역별로 다 전문가를 구성된 TF팀을 구성을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좀 차별화된 사업으로 다 복합 위주로 다 좀 꾸미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활 SOC 공모 발표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참신하면서도 지역 파급 효과가 큰 생활 SOC 개발이 강원도에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선수들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국가대표 선수들도 힘차게 2019년도에 각오를 전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선수들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여자 체조 이은주 선수는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했던 88 서울올림픽 이후 한 번도 올림픽 단체전에 나서지 못했던 한을 풀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 여자 체조가 단체로 올림픽에 출전한 적이 없어서 일단 단체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예선 통과를 위해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녀 유도 대표팀은 내년도 올림픽이 유도 종주국 일본에서 열리는데도 긴장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일본 선수를 맺히고 일본 관중들에게 박수를 받는 게 또 제 나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계 종목 선수들은 꿈만 같던 평창올림픽을 뒤로하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2018년도 평창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에서 훈련을 하고 태어났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2022년도 베이징 올림픽에 꼭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뒤 강원도를 알리고 싶습니다. 사격 선수들은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세계대회를 앞두고 맹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준비 좀 잘해서 내년에 좋은 올림픽도 나가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올해 좀 준비 잘하고 스스로 좀 힘을 만들어가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전국체전 우승자 육상 임찬호 선수는 한국 신기록과 아시아 재패, 올림픽 출전에 3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게 4월에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이 1차 목표고요. 그다음에 도쿄올림픽과 올해 열리는 카타르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을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강원도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천 선수촌에서 희망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 지역 택시에는 올림픽 빙상 경기 개최 도시라는 브랜드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1년이 되면서 광고 디자인을 교체해야 하는데 관련 예산이 없어 사업 추진이 막혔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량 옆면에는 소량강릉 브랜드와 함께 2018 빙상 경기 개최 도시 강릉 광고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인기 종목이 강릉에서 열리는 것을 알리려고 시 예산으로 부착했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끝난 지 1년이 돼가면서 브랜드 광고를 교체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이 없어 사업 추진은 어렵습니다. 지난해 말 택시 감차 사업이 무산되면서 브랜드 광고료 4억 원과 신규 설치 예산 9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택시업체에서 감차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무산되면서 우리가 어떤 재정 지원도 삭감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강릉시는 택시업계 브랜드 광고 계약 기간이 끝났고 올해는 광고료 지원이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택시업체가 알아서 상업 광고를 유치해 광고 디자인을 바꿔야 합니다. 상업 광고를 유치하지 못한 업체의 택시들은 올림픽 브랜드 광고를 계속 붙이고 다니거나 광고 없이 빈 공간으로 다녀야 합니다. 갑작스런 택시 브랜드 광고 지원 중단으로 디자인 교체에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DMZ 인근의 분단 현장과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도보 여행길 조성과 관련해 정부의 현장 점검이 이번 주에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DMZ 5개 군 지역에 조성 예정인 가칭 통인을 여는 길 공모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이번 주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5개 군 중심 마을에 5개 거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점센터는 폐교, 마을회관 등을 새로 단장해 게스트하우스,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통일을 여는 길 사업은 이달 말쯤 대상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산불 소식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춘천시 서면 현암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1.2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불이 신고되자 산림청과 소방, 군부대 등의 헬기 넉 대와 소방 공무원, 경찰 등 진화대원 60여 명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으나 초속 3.7m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 건조한 날씨로 낙엽이 말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원도는 갈등이 깊어진 가리왕산 복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한금석 도의회 의장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과 함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산림 전면 복원이나 곤돌라 등 일부 시설 존치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1년이 돼가는데도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복원 문제를 해결짓지 못해서 도민과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관련 일자리인 산림복지 분야 서비스 전문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산림교육과 치유지도사 137명, 산림서비스 도우미 13명을 운영하는 등 매년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부산림청은 이를 통해서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숲 체험과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청소년 산림 분야 진로 탐색 그리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숲 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공사 현장 등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도내에서는 48곳이 환경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곳은 대기 배출 사업장 23곳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25곳이며 위반 내용은 먼지 억제 시설 미설치와 대기 배출 상태의 측정 미이행 등입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고발 조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일반인들의 불법 소각행위도 359건이 적발됐습니다. 원주 DB의 군입대 선수들이 이달 말 팀에 복귀하면서 전력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DB의 허웅 선수와 김창모 선수가 오는 29일 상무 제대를 앞두고 있어 이르면 30일 창원 LG 원정 경기부터 팀 전력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DB의 약점으로 꼽히던 국내 선수들의 공격력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주 DB는 현재 16승 18패로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스타 휴식 후 오는 24일 경기를 재개해 본격적인 6강 싸움에 돌입합니다.
춘천시 지역구 김진태 국회의원이 오는 23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 2시 국회 잔디광장에서 지지선언과 출마 회견을 열고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당대표 선거에는 4선의 정우택 국회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전용 강원 닥터헬기가 중증 응급 환자의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리는 강원 닥터헬기는 지난 2013년 7월 원주 기독병원에 배치돼 지난해까지 1,172건을 긴급 이송했습니다.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중증 외상과 급성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 3대 중증 응급 환자가 725명으로 전체 이송 환자의 62%를 차지하며 생명 보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닥터헬기는 각종 응급 의료 장비를 갖추고 출동 시 응급의학 전문의와 응급구조사 등이 동승해 헬기 이송 중 응급처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100% 지원 정책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모두 704명의 학생이 등록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